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특히나 아파트가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죠. 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언제까지 끝이 어디냐? 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팩트 체크 먼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서울만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트리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일단 매매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매매가가 주춤주춤했거든요.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거의 한 0.1%까지 갔던 것들이 0.00, 0.08%, 0.07 이렇게 쭉쭉쭉쭉 조정을 받았었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5월 말 지금 6월 들어서면서 다시 V자형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정에 대한 부담감들, 또 규제에 대한 부담감들, 또 공급 대책에 관한 그런 많은 영향들 아니면 또 코로나로 인한 미시든 거시경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 모든 부담감들을 뚫고 오히려 지금 가장 또 높은 상승률 0.11%라 주간 상승률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0.11%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11개월 만에 또 가장 높은 거의 47주 만에 또 가장 높은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초 쪽이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반포 쪽에 이주 수요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0.6%, 야, 주간 상승률이 0.6%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요. 평균 상승률이 한 0.1%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무려 0.6%라고 하는 거의 6배, 평균 상승률보다도 6배가 높은 이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전세 가격마저 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또 따라 올라가는 것이 또 일반적인 또 현상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정말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더더구나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제 임대차 3법이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부담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다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지금 0.06% 정도 상승을 했고, 자,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0.26%,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0.06이니까 0.26이라고 하면 거의 4배, 거의 5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매가든 전세가든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 랠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 시장에서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무려 115.9%, 거의 그렇죠. 내가 제값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매물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굳이나 비싸게 살 이유가 없겠죠. 자, 지금 현재 경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일반적인 매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낙찰가율조차도 최근에 2.1%가 오르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상승 자체가 좀 뜨거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왜 이렇게 강남권 아파트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너는 끝이 어디냐? 이거죠. 자, 최근에 청담 3위, 그렇죠. 재건축 지금 철거 중이고 곧 착공을 할 텐데
전역 138제곱미터가 44억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이슈를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뭐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약 한 28억 거래가 되고는 거래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 44억 거래된 게 지금 또 거래가 뭐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40억을 또 넘겼다라는 거죠. 계약을 했다가 또 그것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40억이 지금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강남권 아파트 단지 속에서 알짜 요런 빌라 단지들까지 이제는 강남 같은 경우도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요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요런 쪽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뭐 다 같이 시너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많은 분들이 어디가 끝이냐. 자,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이 넘었다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결국 평당 1억 시대가 넘어가냐.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은 평당 뭐 강남은 거의 다 1억이 넘어가는 이런 뭐 새 아파트 기존에 했을 때 그렇죠. 자, 이런데 이게 지금 홍콩 같은 경우 최근에요. 지하 주차장 지금 한 칸이 무려 14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떠들썩한 뉴스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됐던 건데 다시 또 올랐죠. 14억 5천이 되고 더더구나 아파트 전용 32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660억에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평당 한 5, 6억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지금 뭐 그 배우 장동건 고소영 이 청담 뭐 그 펜트하우스라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전용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4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이제 거기인데 공시 가격이 163억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가 공시 가격이 163억. 그래서 거의 시가로 하면 뭐 200억 가까이 넘어가는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파트 한 채가 100억, 200억 이런 시대가 이미 열렸고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 뭐 1억 평당 1억 한 2, 3천 정도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평당 2억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강남 아파트의 고공행진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제도 왜 올라가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 최대 82.5%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 기존의 공급을 이거 완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냥 종부세 내면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었지 양도세를 82.5% 내면서까지 나는 못 팔아. 그렇죠.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자 지금 정부가 과천 청사에 대한 공급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줄줄이 태릉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지금 마포 쪽이라든지 지금까지 주민 반발이 있었던 곳은 또 철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규 공급도 흔들한다는 거죠. 자 기존 공급은 매물 잠김으로 나오지 않고 신규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매물 없는 부동산 시장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희소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 가격 상승세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길게 본다라면 내년 여름까지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